어느 평범한 아침, 당신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실존적 고민입니다. 왜 이런 불안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인 알베르 카미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카미는 삶의 무의미함과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심각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철학의 근본 문제이다.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카미가 살았던 20세기 전반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인류가 문명의 허상을 깨닫게 된 시대였습니다. 그는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태어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젊은 나이에 결핵 진단을 받으며 죽음의 그림자를 일찍 경험했습니다. 이런 개인적 고통과 시대적 배경 속에서 카미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세상은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카미가 말하는 부조리의 핵심입니다. 부조리란 인간이 삶에서 의미와 질서를 찾으려는 본능적인 갈망과 그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는 냉담한 우주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모순적인 충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선량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노력과 결과가 전혀 비례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 현실을 목격할 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잃었을 때 우리는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라고 묻지만 세상은 침묵할 뿐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바로 부조리를 체험하는 순간들입니다. 카미는 소설 이방인을 통해 이런 부조리적 인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주인공 웨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도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우연한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서 사회와 충돌하게 됩니다. 웨르소의 무감각함은 현대인이 느끼는 실존적 공허함을 상징합니다. 그는 세상이 요구하는 의미 있는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인물로 결국 사회로부터 배제당하고 맙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불안의 근원을 보여줍니다. 추락이라는 작품에서도 카미는 성공한 변호사가 우연한 사건을 통해 자신의 위선과 삶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성공한 듯 보이는 현대인들이 내면 깊숙이 느끼는 공허함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부조리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카미는 세 가지 반응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자살입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삶 자체를 포기하는 가장 극단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카미는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자살은 부조리에 굴복하는 것이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철학적 자살입니다. 이는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믿음이나 희망에 의지함으로써 부조리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신앙이나 이데올로기에 의존하여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카미는 이런 도피도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카미가 제시하는 진정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반응인 반항입니다. 반항이란 부조리를 온전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되 그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맞서는 용기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저항이나 반발이 아닙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카미에게 반항은 곧 인간의 자유를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삶에 미리 주어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외부의 권위나 관습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자유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고 당신만이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카미의 이런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에세이 시지프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시지프는 신들을 속인 죄로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까지 굴려올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정상에 도달하면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시지프는 이 일을 영원히 반복해야 합니다. 언뜻 보면 시지프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결과도 없는 일을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이는 마치 우리의 일상과 닮아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끝없는 업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의 연속 말입니다. 하지만 카미는 여기서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시지프가 바위를 굴리기 위해 다시 산 아래로 걸어 내려가는 순간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운명보다 위대해집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시지프를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이 역설적인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지프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조리한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만의 존엄과 의미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바위를 굴리는 행위 자체에서가 아니라 그 행위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지프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외부에서 강요된 형벌이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고통이 아니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반복과 고통들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멀리 있는 거대한 목표나 의미가 아닙니다. 카미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존재하는 이 현재 속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부조리를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의미나 보장된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친구와 나누는 진솔한 대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느끼는 감동,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구성합니다. 카미는 부조리를 직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삶 자체에 대한 더 깊은 애착과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이나 보장이 없다는 절망 속에서 오히려 삶의 유한성과 아름다움을 더 강렬하게 느끼는 역설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앞두고 그 사람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이런 카미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조리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삶의 무의미함이나 불공정함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성숙한 시각입니다. 때로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고 선한 의도가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원래 세상이 그런 곳이구나라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항의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려는 의지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의 선택들을 통해 실현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하는 것, 힘든 상황에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는 것, 이런 작은 반항들이 모여서 당신만의 존엄성을 만들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순간의 가치를 발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거대한 성공이나 완벽한 행복을 기다리기보다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기쁨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아침 커피의 향기,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이런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 속에서 삶의 충만함을 찾아보세요. 카미가 말했듯이 행복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대와 공감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조리 앞에서 홀로 고통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부조리에 맞서는 연대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카미는 후기 작품에서 개인의 반항을 넘어 집단적 연대의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큰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을 도우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은 기여를 하는 것들이 모두 연대의 실천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불안은 왜 계속 나를 찾아올까요? 카미의 관점에서 보면 불안은 삶의 부조리를 인식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불안은 우리가 더 이상 맹목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삶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불안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만의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자유는 죽음 앞에서 취하는 태도뿐이다. 이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서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유한성을 인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안과 부조리 앞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당신이 자유롭게 당신만의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 자체입니다. 시지프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바위를 굴리면서도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존엄과 행복을 찾아보세요. 부조리에 반항하며 당신만의 행복한 시지프가 될 용기를 가지세요. 삶이 때로는 답을 주지 않더라도 질문을 던지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 질문들 속에서 당신은 더욱 깊이 있는 인간이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삶의 무의미함과 불안을 회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내려는 의지를 다져보세요. 아주 작은 반항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기억하세요. 내 인격을 정의하는 것은 내 속에 담긴 생각입니다. 삶의 부조리 앞에서 당신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용기 있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당신의 불안이 당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그 질문에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 보세요. 그 질문에 반항하며 당신만의 답을 찾아나갈 준비가 되셨다면 당신의 삶은 분명 더 깊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불안 속에서도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용기, 부조리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카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삶이 부조리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 오히려 그 부조리 속에서 우리만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행복한 시지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위를 굴리는 그 순간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용기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불안과 고민에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삶의 깊은 질문들을 탐구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철학적 여행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늦게 온 깨달음과 함께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